다음에 다른 기후 때에는 없는 건조기후 지형, 건조기후에 나타나는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조기후 지형을 만드는 형성작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풍화작용. 풍화작용은 암석이 제자리에서 부서지는 거예요. 암석이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잘게 부서지는 걸 풍화라고 그러는데, 바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게 부서지는 거. 근데 커다랬던 암석이 잘게 부서지면서 성질이 바뀌면 화학적 풍화, 성질이 바뀌지 않으면 물리적 풍화라고 하는데, 물리적 풍화가 활발한 이유가 강수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건조기후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기온도 높고 물도 많아야 돼. 근데 여기는 기온은 높지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적어서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이에요.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건조기후 지역에는 식물이 별로 없어요. 식물이 없으니까 바람 불 때 이 바람을 약화시켜주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강하고 그 바람에 의해서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포상홍수인데, 사막에 웬 홍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막 지역이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긴 와. 근데 아주 드물게 폭우의 형태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폭우의 형태로 비가 내렸을 때 역시 땅을 잡아주는 식물들이 없으니까 빗물이 그냥 산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산사면을 덮고 유로를 따라서 이렇게 꾸불꾸불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라 산사면을 덮고 홍수난 것처럼 쫙 흘러내리는 걸 포상홍수라고 합니다. 건조기후 지역에는 비가 내렸을 때 포상홍수가 발생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형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의한 지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버섯바위. 요거는 뭐 사진을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버섯바위 여기 있죠. 버섯 모양으로 위에는 이렇게 있고 아래는 기둥처럼 얇아지는 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람에 의해서 모래들이 막 날립니다. 모래가 날려서 이렇게 통통통 튀다가 요 밑에 부딪혀. 계속 요 밑에만 부딪히니까 아래쪽이 깎이고 위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섯바위가 만들어지는 거고,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삼릉석은 3개 면이 있는 돌이에요. 여기 보세요. 정확히 3면이 있죠. 이거 너무 정확히 3면이라서 돌로 깬 게 아닌가 의심스럽지만, 지금 교과서에 나온 사례니까, 이 돌이 바람, 모래에 의해서 모래가 이렇게 날려서 이동하다 여기에 부딪히죠. 그러면 이쪽 면이 평평해져서 얘가 굴러. 그럼 또 다른 면이 계속 부딪혀서 또 굴르고 해서 다른 면이 부딪히고 해서 3개의 면이 반듯하게 나타나는 돌, 건조기후 지역에 나타나는 이런 돌을 삼릉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사구는 이건 교과서의 사례가 이것도 교과서의 사례가 있네요. 사구는 모래 언덕이에요. 말 그대로 모래 사자에 언덕 구자, 모래 언덕인데 여기에 보면 모래가 지금 언덕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래가 사구가 쭉 연결이 되어 발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래가 쭉 연결되어 발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씩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얘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씩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 하나씩 만들어질 때의 사구를 우리가 바르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르한. 생김새가 지금 펜을 사용할 수 있나? 바르한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이게 바르한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여기가 바람 바지 사면이 되는 거예요. 바람 바지 사면은 굉장히 경사가 완만한 완경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뒤쪽 모래가 불려가서 여기에 쌓이겠죠. 모래가 쌓이다 점점 높아져. 그럼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겠죠. 그럼 이 뒷면은 급경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한을 보면 사막 건조기후 지역의 사구를 보게 되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알 수 있어요. 타궐풍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쪽에서 계속 불어오는 바람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서쪽이라고 하면 이 바르한의 사구의 형태를 보고 여기에 타궐풍은 서풍이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구, 바르한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흘러가는 물, 유수, 흘러가는 물이죠. 유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을 보면 첫 번째는 와디입니다.
와디라는 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와디예요. 지금 그림이 아주 잘 그려져 있는데 비가 막 내리면 산사면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주변보다 낮은 곳이 있으면 여기로 물이 모여서 흐르겠죠. 이거를 이렇게 일시적 하천이 만들어지는 길을 우리가 와디라고 불러요.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가. 그게 와디야.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와디라고 얘기를 하고,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이 와디고, 비가 안 올 때는 여기는 말라 있겠죠. 그리고 주변보다 고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평탄해요. 물이 깎아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이동하기 좋아요. 비가 뭐 1년에 몇 번 안 올 테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교통로를 이용한다는 거. 와디는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이고 비가 안 올 때는 사람들이 교통로로서 이용하는 게 와디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플라야는 그 일시적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와디가 흘러 끝에 가면 어딘간 도달하겠죠. 그 건조기후 지역의 가장 낮은 부분, 건조기후 지역의 가장 낮은 부분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그러면 호수가 형성이 돼요. 그 호수를 플라야라고 얘기를 해요. 비가 내릴 때 물이 고이면 일시적으로 호수가 형성되기도 한다. 비가 내릴 때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호수를 플라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가 내릴 때만 형성되는 일시적 호수가 플라야다. 일시적 호수가 플라야고, 와디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하천. 언제 만들어진다? 비가 올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야는 호수기 때문에 주변에서 비가 왔을 때 물이 다 모여요. 근데 건조기후 지역에 물이 모일 때 물만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흙 이런 거 같이 가지고 오겠죠. 근데 건조기후 지역의 땅 속에는 굉장히 메말라 있기 때문에 소금 성분이 강합니다. 그 소금 성분들이 일시적 하천 와디를 따라서 플라야로 모여요. 그리고 플라야도 계속 있는 게 아니야. 일시적이야. 증발하고 나면 그 밑에 소금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소금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플라야에는. 일시적 호수가 됐다가 소금 사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소금 사막 굉장히 유명한 데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우유니 사막, 남미에 있는. 여기 선생님 가보고 싶어요. 사진 하나 보면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보여줄게요. 우유니 사막 하면 그 해 질 때 반영되는 이거 끝내주죠.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다 소금 사막이에요. 소금 사막인데 일시적으로 물이 고요했을 수 있어요. 물이 고요했으면 하늘에 있는 그게 반영이 돼서 보이는 거죠. 너무 멋있다. 끝내주네. 여기 가봐야 되는데. 저기가 이제 우유니 사막이고, 이거 그리고 석양질 때 반영 사진 이런 거 많이 찍는데 쌤도 가봐야 돼요. 남미에 있어요. 남미에 있는 소금 사막. 우리 나중에 돈 벌어서 다 가봅시다. 시간도 돼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플라야가 아까 말했던 우유니 사막, 소금 사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상지는 교과서 사례를 보면 돼요. 선상지는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도 배웠어요. 계곡을 빠져나온 물이 갑자기 완경사면을 만나면 부채꼴 모양으로 팡 퍼지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퇴적지역 만드는 거. 이게 선상지라고 얘기를 했고, 이 선상지가 건조기후 지역에 잘 만들어져요. 이유는 역시 식물이 거의 없으니까 비가 내렸을 때 이 산사면이 그냥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깎여 내려가니까 깎인 게 나와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쌓이게 되고, 그걸 우리가 선상지라고 부르고,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처럼 연결될 수 있죠. 연결되면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